안녕하세요. 작사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패 없는 재활의 요소라고 하는 주제로 통찰력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질환으로 일어나는 손상의 결과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그런 재활 과정에도 치료사들이 정답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본 답안은 있지만 이것이 환자들마다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나 이런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찰력은 인사이트,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이라고도 하는데, 통찰력이라는 건 사물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깨트려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통찰력은 그런 통찰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통찰력을 말하는 건데요. 또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메타인지는 통찰력보다 더 계획적이고 고위인지 기능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에게 결정적인 재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왼쪽 편마비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왼쪽 사지가 불편할 것이고 진단명은 오른쪽 중대뇌동맥의 내뇌출혈로 앞으로 왼쪽 편마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왼쪽이 불편하구나 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환자들의 기능 상태에 따라 또 매우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라는 분들이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의 기능 상태를 또 평가해서 결과를 내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이제 강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나의 마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일상생활 활동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균형 상태로는 걸을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신체 상태가 되면 걷고 일어서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환자든 보호자든 누군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재활 과정에서 헤매이지 않게 됩니다. 통찰력이 없는 환자분들은 자신의 신체 기능이 걸을 수 없는 상태지만 자꾸 걷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무리하게 워커를 잡고 이동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신체 기능이 걸을 수 있는 기본 상태가 되기 전에 이렇게 무리한 동작과 활동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합병증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게 됩니다. 통찰력이 또 없는 노인분들은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다거나 잠시만 앉아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혼자 일어나서 조금 걸어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낙상이 된다거나 이런 여러 위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나 치료사분들은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기에 이런 것은 제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정확한 계획을 내려주는 이런 보호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가족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잘 전달이 돼요. 잘 전달이 돼서 잘 시행하게 되는데 재활 결과에 이런 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심인 간병사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돈을 버는 수단이 목적인 간병사들은 이런 모든 것이 귀찮게 되고 이런 움직이며 위험하니까 이 모든 것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간병사분들이 간혹 계세요. 평소에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을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 2번이나 4번 재활을 한다고 치료실에 내려가서 운동한다고 해도 회복의 속도는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1달, 2달 간병비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이 실제로 재활 속도는 너무 더디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럼 환자 본인 자체에 일단 통찰력이라는 것을 교육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신경 써서 이렇게 재활 과정에 힘쓸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재활 과정에서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치료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는 환자 보호자가 아무리 열심히 옆에서 간병을 해도 환자 본인 자체의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 재활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 환자의 동기부여는 바로 내가 꼭 일어서야 하는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환자들의 동기부여가 강한 환자들은 제 경험에서 보통 40대, 50대 아버지들이 인지손상이 거의 없는 경우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가 있으세요. 일단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재활 치료 시간 외에도 매일 치료실에서 살고 계십니다. 거의 이 운동 저 운동 가격한 운동은 아니지만 작은 운동이라도 하나로 더 하기 위해 내려와 계시는 분들은 정말 급속도로 좋아지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가정에서 그렇게 매일 치료실에서 살고 있으려면 보호자가 사실 늘 옆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 받아줄 간병사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가족 간병을 해야 그게 같은 목표와 결과가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고, 가족 간병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말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0대 이상의 특히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 동기부여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은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뿌리 깊게 박힌 유교 사상은 경로 우대와 부모를 모시는 이런 자녀들 부양한다는 이것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어른들의 동기부여에 이런 대부분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달라지곤 있지만 내가 아프고 안 되니까 네가 해줘라는 게 사실은 조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또 제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70대 할아버지셨어요. 굉장히 정정하셨고 왼쪽에 마비가 조금 있는 거 말고는 혼자 하실 수 있으신 게 제법 되셨어요. 보행도 보조하면 잘 걸어 다녔고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휠체어 타는 게 재밌고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훈련이라고 치료실에 와서 저와 함께 옷도 입어보고요. 신발, 양말도 신어보고 그리고 신발도 곧잘 신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치료 끝나고 할머니가 오시면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딱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신켜라 이렇게 막. 자, 이 말은 신발 신겨달라고, 내가 아프니까 네가 신발을 신겨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제가 사실 뭐라 하겠어요. 할아버지 이 신발 할아버지가 신으셔야 돼요 라고 제가 이제 뭐라 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주섬주섬 신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병실에 올라가면 꼼짝도 안 하시는 할아버지세요. 재활 결과는 굉장히 더디게 회복하게 되고 병원에서 쭉 있으실 확률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가족이 옆에서 가족 간병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은 무관심한 간병사가 옆에 계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답답하니까 내가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환자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되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작업치료라는 것이 사실 조금은 더디게 발전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돌봄과 관련된 생각들 때문에 작업치료가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조금 어렵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아픈 사람은 이렇게 그냥 가족이 돌보고 나는 아프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이런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기고 독립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지금 현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업치료는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활치료 분야예요. 우리 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치료의 과정과 방향이 같다고 해도 이런 그 목표가 추구하는 이상이 굉장히 달라요. 물리치료에서 최적의 신체 상태를 이렇게 만들고 작업치료에서는 그 신체 상태를 이용해서 최고의 기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 없는 상태, 그리고 돌봄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게 최종 작업치료예요. 오늘 실패 없는 재활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해서 통찰력과 동기부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환자들의 통찰력과 동기부여는 가족들과 그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사와 돌봐주는 간병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위해 돌봄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